안녕하세요. 당산동 레드불 강프로입니다. 오늘도 매매 대응 잘 하셨나요? 이틀간의 짧은 반등을 뒤로 하고 오늘은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우울한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여타 해외 증시의 조정폭에 비해서 국내 증시가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조정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참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2020년 10월 22일 장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하며 마감했고요. 코스피는 전장 대비 마이너스 0.67%, 15.81포인트 하락하면서 2355.0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별로 보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670억, 81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735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전장 대비 마이너스 2.16%, 17.97포인트 하락하면서 812.70포인트로 마감했고요. 투자자별로 보면 개인만이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2140억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각각 388억, 1699억 원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환율은 전장 대비 소폭 하락을 하면서 소폭 상승하면서 1132.90원으로 0.0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이 굉장히 워낙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차익까지 포함돼서 노리는 그런 투자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지만 급격하게 최근 들어서 환율이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수급에 문제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차트 보시면서 잠깐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부터 좀 보면요. 코스피는 어제와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그런 시점에서 좀 종가 기준으로 0.67% 정도 하락 마감은 하기는 했는데 2350선을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5일선 유지, 60일선 유지를 하면서 5일선과 20일, 60일선을 유지하면서 계속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450에서 지금 현재 이 정도 구간 2320포인트를 깨지 않고 계속 이런 박스권 등락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그런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분봉상으로 좀 보자면 오늘 아침에 개파락 출발을 해서 약세로 출발을 했죠. 그리고 나서 바로 반등을 하면서 조금 빨간불을 켜주나 싶더니 이내 또 반락하면서 또 장 후반까지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 그리고 장 후반에는 약간 돌려 세우면서 낙폭을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코스닥을 좀 살펴보자면 마찬가지로 계속 이 하단권 박스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등락폭이 좀 굉장히 크다. 장중에도 아침에 0.48% 개파락 출발을 해서 종가 저가 마감으로 음봉 마감을 했다. 그리고 어제와 그저께 일부 반등을 하면서 5일선 회복을 좀 노렸지만 오늘 다시 또 하락하면서 박스권 이내로 또 하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시황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닥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정이 또다시 나타날 수는 있다. 물론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다고 해서 장기 추세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이고, 다만 다시 한번 조정을 세게 받는다고 하면 790포인트, 그래서 800선이 무너지게 되면 요런 자리겠죠. 800선이 좀 무너지게 되면 아마도 투매 물량과 또 반대 매매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의 하락이 다시 한번 좀 나타난다면 저가 매수로 충분히 대응할 만한 그런 자리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하락 출발을 해서 바로 반등을 시도를 했긴 했지만 계속해서 하락 이어지면서 코스피와는 다르게 저가로 마감을 했다. 종가 저가로 마감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코스피 코스닥 등락을 보이면서 일정한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연말 또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그런 이슈가 우리나라에는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미리 자금을 좀 빼는 그런 물량들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시장 분석을 마치고 오늘 주요 이슈 그리고 특징주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페이팔에서 세계 최대 결제 기업인 미국의 페이팔에서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것을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또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도 굉장히 급등을 했고 우리나라 국내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기술투자라든지 에이티넘 인베스트 그리고 비덴트, SCI 평가정보 이런 것들이 가상화폐 관련주로는 최우선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리기술투자와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상한가 마감, 그리고 비덴트 17%, SCI 평가정보 11% 정도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관련주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이슈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배출 우려 때문에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라는 것을 검토한다라는 이슈가 좀 나오면서 오늘 수산물 관련주들이 장중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장으로는 사조시푸드가 오늘 급등하면서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2등주로는 CJ시푸드가 15.59% 마감했고 3등주로 뭐 동원수산과 사조오양 약 5%, 4% 정도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뒤에서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데 비해서 금융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한양증권 우선주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여타 뭐 현대해상이라든지 메리츠 금융지주, 은행주와 또 보험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거는 연말 또 배당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금융주 관련돼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 그 모습을 포착이 됐습니다. 이 정도로 이슈 좀 맞춰드리고요. 오늘 종목들 좀 살펴보면서 또 어제와 마찬가지로 급등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에서 우리기술투자가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차트 보시면 이런 앞전 이런 박스권을 상한가로 갭으로 시작을 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거래 대금 또한 전고점이었던 2,320억을 돌파하면서 또 약 2,670억으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런 종목들은 일단 급등락이 좀 나올 수 있고요. 요게 앞전 매물대가 이런 매물대가 아직 충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에 또 상승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매매 대응하시는 분들은 내일 좀 보시면서 일단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요런 정도 앞전 작년 6월 정도의 거래 대금을 돌파가 나온다면 추가적인 추세 상승으로 또 이어질 수 있으니까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상한가를 달성하기는 했습니다. 1,40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터졌고요. 다만 우리기술 투자에 비해서 약한 모습은 앞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이런 매물대에 갇힌 상한가로 마감이 됐다. 그래서 내일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서 앞으로 대응을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비덴트 윗꼬리 달고 장중에는 25%까지 급등을 했다가 종가 기준 17% 정도 마감을 했고, 앞전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기술 투자나 에이티넘 인베스트에 비해서 좀 약한 모습으로 마감이 됐다.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주로 대응을 해보실 거라면 대장주인 우리기술투자를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조정 구간에서 또 매매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방사능 오염수 배출 우려 수산물 관련주로 사조시푸드가 또 상한가를 갔죠. 사조시푸드는 앞전 매물대에 좀 갇혀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추세가 지금 역배열 하락 추세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시면 역배열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일정한 횡보 구간을 거쳐서 최근에 이평선이 정배열 구간으로 진행이 되는 이런 상승 추세 초입에 있다라는 면에서 좀 유심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와 지금 일본 관계가 그렇게 썩 좋은 면은 아니기 때문에 또 스가 총리로 바뀌고 나서도 그렇게 좋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 관련주 또 반사이익을 받는 그런 수혜주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오늘 거래 대금도 1,000억 정도 터지면서 장대 연봉 상한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내일장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등주로는 CJ 시푸드였어요. CJ 시푸드도 윗꼬리 달면서 장중에는 22%, 장 마감에 15% 마감을 하긴 했지만 앞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종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것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래대금, 다만 아쉬운 거는
거래대금은 약 3,500억 정도가 터지긴 했지만 앞에 4,000억 이상 들어왔던 그런 거래대금을 더 넘겼다면 오늘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끝날 수 있었을 거라 좀 예상이 됩니다만, 생각이 됩니다만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인 사주시푸드를 중심으로 해서 내일장 또 이런 매물대를 다 벗겨내면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우선주, 한양증권 우선주가 오늘 또 전일에 의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뭐 280억 정도 터지긴 했고, 앞에 이제 고점들을 다 돌파가 됐기 때문에 요런 앞에 이제 월봉상으로 요 정도까지도 충분히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좋지 않으면 아무래도 우선주들의 급등 현상이 좀 잘 나타나고, 또 한양증권 우선주는 배당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좀 급등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오늘 약 6.9% 종가 마감을 했는데 일정한 박스권을 일단 살짝 돌파를 해놓긴 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를 하던 과정에서 오늘 거래대금이 일부 실리면서 살짝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이런 앞전 고점까지 또 트라이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또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금융주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메리츠 금융지주도 마찬가지로 이런 박스권을 살짝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요 정도겠죠? 살짝 돌파하면서 거래대금 많지 않죠?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박스권을 돌파했고, 또 추가적인 지금 추세를 횡보 구간에서 추세를 돌려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대주주 양도세 문제. 그래서 어제 야당에서 10억 기준으로 그대로 좀 가자. 그리고 지금 뭐 연자제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가족 합산 10억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10억 그대로 가는 그런 법안을 좀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좀 시장에 활력을 좀 불어 넣어줬는데, 오늘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대주주 요건 3억은 그대로 간다. 그리고 가족 합산은 폐지를 할 수 있게끔 고려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가족 합산 폐지는 호재성 이슈이긴 하지만 3억이라는 그 이슈는 아무래도 시장의 투심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페이팔 가상 화폐로 전자 결제를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한다라는 거에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1,450만원을 다시 돌파하면서 연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1,300만원 넘어섰던 거 이후로 최고로 올라왔기 때문에 코인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가상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또 붐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모더나와 화이자 관련돼서 백신으로 오늘 미 FDA와 좀 그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 사용 승인 요청이라든지 백신 임상 3상에 대한 결과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11월 달에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이 된다면 아무래도 시장에 또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 같고, 관련주들이 모더나와 화이자 관련주들은 또 움직임이 또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녹십자 같은 경우도 위탁 생산 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장중 좀 상승을 크게 12% 정도 상승을 보였고, 좀 윗구로 달고 내려오기는 했지만, 이제 대형 이런 제약사들이 또 위탁 생산이라든지 녹십자는 또 혈장 치료제를 또 개발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좀 이슈화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크게 상승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보시면 3월 이후로 치료제와 백신 관련해서 뭐 500%, 1000% 이상 상승했던 그런 종목들 외에 신규로 또 백신과 치료제에 관련된 새로운 종목들이 급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2차 그런 바람이 좀 불지 않을까, 상승 모멘텀들이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시아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와 좀 비교했을 때 2차 팬데믹이 실제로 시작이 된 것처럼 그런 정도 상태까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 또 마스크 관련주, 또 치료제, 백신 관련주들은 아마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힘든 시장 대응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고, 오늘 함께 하신 분들, 국일신동, 또 일신바이오, 로지시스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내일은 좀 반등, 금요일 장이지만 반등이 좀 나오면서 기분 좋게 한 주를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또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2일 마감 브리핑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